잘 풀고 잘 찍으세요. 자, 봅시다. 오늘 마지막 개념. 내적이에요, 내적. 내적은 뭐냐? 따라하세요. 내적은 곱하기예요. 우리 벡터 더하기 빼기 했죠? 이 곱하기를 배웠는데 참고로 내적이라는 곱셈이 있고 또 다른 곱하기가 또 있어. 그건 외적이라고 부르고 대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곱하기가 두 가지인데 우리는 그 중에 누구만 배울 거다? 내적이라는 곱하기만 배울 거다. 자, 내적이라는 곱하기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느냐? 참고로 우리 곱하기는 점으로 쓸 수도 있지만 x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곱하기가 두 개라서 x자는 외적을 할 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벡터 곱하기 벡터는 쓰면 안 되고 벡터 점 벡터만 쓸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나눠서 되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자, 이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써보세요. 거기에 두 벡터의 크기를 먼저 곱해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 벡터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둘이 이루는 각이 코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참고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시점을 일치한 상태에서 그때 둘이 이루는 각, 두가 살표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따라하세요. 크기 코사인 다시 따라서 내적은 크기 코사인 네, 그런 느낌이다. 공식 정의니까 당연히 외워야겠죠? 자, 이거는 식으로서의 정의가 이렇고요.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 정사형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사형은 간단히 말하면 따라서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구가 있을 때 빛이 이렇게 빛이 엄청 멀리 있을 때가 좀 평행하게 빛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림자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맞나요? 이걸 우리가 사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형. 정사형은 뭐냐? 우린 정사형만 알면 돼. 정사형이 뭐냐?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닥면에 어디? 바닥면에 수직으로 빛을 쐴 때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그러면 땡땡땡 손해발 하듯이 땡땡땡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따라서 바닥면에 수직인 빛을 쐴 때 생기는 사형.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사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알아놓으면 우리가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공간도형에서 정사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미리 좀 땡겨서 우리가 정사형 개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는 한번 써볼래요. 정사형한 길이 있고 정사형한 길의 고 약간 직관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직관적인 의미는 정사형한 길의 고. 자, 사형 정사형도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그냥 수직으로 빛을 쪼여주든 비스듬하게 쪼여주든 다 사형이야. 근데 그 중에 그 사형들 중에서 빛이 수직으로 바닥에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의 사형을 정사형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정사형은 다음 단원 기말고사 범위죠. 다음 단원이 공간도형에서 우리가 주로 정사형을 다루게 돼요. 공간도형에서 제일 까다로운 두 가지가 하나가 이면각, 또 하나가 정사형. 큰 두 파트 중에 하나고 기말 때 아마 기하로 폐강이 안 된다면 이걸 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정사형한 길이의 곱 따라서 정사형한 길이의 곱 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할 거고 그게 어떤 의미냐? 정확한 의미는 둘 중에 지금 벡터 A랑 B를 내적해라. 따라서 A 내적 B A 곱하기 B라고 안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A 내적 B를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알아본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사형을 시킬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서 A, B가 있죠? B를 정사형 시키는데 어디다 시키냐면 또 다른 벡터 얘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얘를 정사형을 시키니까 이렇게 빛을 쪼였을 때 그때 시점 통일시킨 상태에서 종점을 여기 수선에 발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해도 될까? 내가 바닥에 막대기 이렇게 세워놓고 빛을 위에서 이렇게 쪼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막대 그림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혜인 이해되니? 납득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따라서요. 정사형 벡터는 고등학교 때는 없는 이름이야. 그거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이름을 쓰진 않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정사형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정사형 시켰죠?
얘 길이를 보면은 어떻게 이 성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얘가 절대값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성분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니까 자 이 직각삼각형을 생각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빗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밑변이 나오죠?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높이는 사인 밑변은 코사인을 곱해주면 나오잖아요. 수원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사형한 성분의 크기가 절대값 B 코사인이구나. 절대값 B 코사인만 뭐만 곱해주면 내적값이 되는 거야? 절대값 A니까 이 원래 있던 바닥으로 생각했던 한 벡터와 얘는 뭐 시킨 벡터라고요? B를 뭐한? 정사형한 벡터 그 길이 두 개의 길이를 뭐하면 된다? 얘 크기는 절대값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랑 이 곱하면 얘랑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나 따르세요. 정사형한 길이의 곱 참고로 B를 정사형 시켜도 되고 A를 시켜도 돼요. 두 번째 그림 똑같은 그림은 A를 시켜볼게. 자 그러면 시점이 통일돼 있죠? 그럼 그냥 종점만 수선의 발을 땡땡땡 내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정사형 벡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절대값 벡터예요. 이 성분의 길이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세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밑변이니까 이 길이는 걸 네모로 쓸 수 있고 절대값 벡터 A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벡터 B는 성분의 길이가 절대값 벡터 B니까 A를 정사형한 다음에 길이를 곱해도 내적의 정의와 식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정사형시켜도 상관이 없다. 이게 납득이 되니? 그래서 따라하세요. 정사형은 길이고 자, 이 상황은 둘 다 시점을 통일시키고 뭐를 통일시켰다고요? 근데 시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통일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냥 똑같이 이렇게 빛을 아래로 쐬었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땡땡땡 시점을 수선해봐요. 종점을 수선해봐 내려요. 그랬을 때 이게 정사형 벡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성분의 길이와 원래 있던 이 초록색 성분의 길이를 뭐 해주면 된다? 왜냐라는 문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작동을 해주면 여기가 세타 평행이동 시켰을 때 여기가 세타면 공비 각이라서 똑같이 세타가 되고 여기가 절대값 B 그럼 밑변은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근데 내가 얘랑 평행하고 직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어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는 없다면 바로 정사형을 내린 다음에 그 길이를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둘이 교차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땡땡땡 한 다음에 구하나 아니면 그냥 그걸 이런 다음 정사형 시켜볼까? 그러면 이렇게 정사형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사실 시점, 종점의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구해도 결과가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차하는 상태에서도 굳이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거나 시점과 종점을 다른 벡터에다가 수선을 내리고 수선의 발부터 발까지의 이 벡터를 우리가 정사형 벡터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예를 들어서 봐. 0, 여기 시점이고요. 이렇게 된 벡터 A가 있어. 그리고 벡터 B는 예를 들면은 여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쳐보세요. 이게 벡터 B. 자, 그랬을 때 A 내적 B를 구해라. 정의대로 하면은 따라서 크기 코사인. 얘 크기 몇이야? 3. 절대가 B 벡터 크기 몇이에요? 3. 코사인 몇 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따라서 정사형한 길이의 곱. 수선의 발 내렸다고 쳐보세요. 60, 90은 여기 몇 도? 60, 90, 30? 그럼 몇 대 몇 대면? 그 여기 길이 몇이야? 이렇게 되니까 몇 곱하기 몇? 정사형한 크기 2분의 3, 원래 크기 몇? 3이니까 2분의 9에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위쪽에 뭐 이렇게 평행이동된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평행 이동시켜서 풀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만약에 아이씨 작도 못하겠다? 그럼 정의대로 그냥 가세요. 따라하세요. 크기 코사인. 크기 코사인. 네. 이거 한번 그려볼래요? 정사각은 D의 5. 첫 번째 그림은 D를 A. 죽겠다. A의 정사각. 죽겠다.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오늘 만약에 숙제 진행은 안 하고 내적 개념만 쭉 달리면 12시 전에 끝날지도 안 끝날지도 끝나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고맙게 콧물 나서 너무 힘들어. 혜린, 너 이 밤에 몬스터를 마시는 거야? 네. 대단하다. 밤에 잠 잘 수 있어? 아니. 밤새려고? 지금 맞으면 밤새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학교에서 자게? 네. 밤에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는 거 아니죠? 아니요. 밤에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는 거지? 자, 다음은 넘어가 볼까요? 재영, 다음 내용은 뭐예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내적. 네, 특수한 상황, 어떤 특수한 상황일까? 평행. 자, 얘들 기하학적 의미를 계속 알아볼 거야. 자,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루는 각이 둔각인 거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둔각이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사각 벡터를 구하잖아? 땡땡땡 땡땡땡 하면은 시점의 선의 발이 새로운 시점, 종점의 선의 발이 새로운 종점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정사각 벡터랑 다각의 역할을 하는 벡터 A가 방향이 어때요? 반대가 되죠. 그러면 얘는 A 대적 B가 어떻게 되느냐? A 대적 B가 이거 뭘 내가 쓰고 있을까? 부반대라는 걸 쓰고 싶었는데 이거는 절대값 벡터 A 이걸 쓰고 싶으니까 쓰지 마 일단. 이거 뭘 쓰려고 내가 쓰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둔각이면 코사인 값이 분수죠. 둔각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크기를 곱해. 곱한 다음에 부호를 뭐로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 예를 들면 이런 느낌? 3 이게 2 이렇게 있고 정사각을 내렸어. 내렸더니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나왔다 쳐보세요. 근데 원래 그 바닥 벡터랑 정사각 벡터랑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럼 코사인 세타를 했을 때 무슨 수가 나왔을 테니까 음수 나왔을 테니까 그럼 내가 얘 매적은 A 매적 B는 얘랑 길이를 그냥 곱한 걸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써줬어야 돼? 이렇게 써줬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그냥 크게 길이만 곱하면 둘의 양수가 나오잖아.
이 코사인이 적용이 된 상태인데, 자,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평행이동을 해야 돼. 엄밀하게 따지면. 얘도 똑같은 애죠? 평행이동 했으니까. 벡터는 평행이동 제외해보잖아요. 그때 이름은 다 여기가 세타가 둔각이면은 코사인 세타 하면은 예를 들면 여기 길이가 절대값 b잖아요. 코사인 둔각하면은 이 길이가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생각해도 될까? 둔각인데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건 예각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각을 새로 정의해줘야 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뭐라 써도 될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밑변을 쓸 수는 있어. 근데 코사인 공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절대값 벡터 b 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얘 부호가 뭐고? 음수죠? 근데 얘는 양수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길이를 음수로 쓰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꼭 붙어서 나오더라.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매번하기 귀찮잖아요. 막 무슨 평행이동에 시점 맞추고 직각삼각형 만들고 무슨 도각 공식까지 쓰고 마이너스 빼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바로 정사각 벡터를 구해. 정사각 내려서. 그런 다음에 정사각 벡터랑 바닥 벡터가 방향이 어떠면 반대면 뭐를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수직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 정사각 벡터를 구하잖아? 시점 손해봐. 종점 손해봐. 그럼 시점이랑 종점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정사각 벡터가 무슨 벡터인 거야? 0벡터인 거야. 그러면 크기를 곱해야 되는데 0벡터는 크기가 몇이기 때문에 몇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거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벡터 A랑 벡터 B가 수직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O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이 어떻다라는 거라고 이게? 수직이면 항상 내적이 몇이 나오더라.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우리가 따라서 평행하면 실수네. 인 것처럼 이것도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따라서 수직이면 내적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꼭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평행하고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땡땡땡땡땡땡 내리면 정사각 벡터가 원래 벡터랑 어떨까?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평행하고 방향이 똑같았으면 A 내적 B가 진짜 얘는 길이를 뭐한 거랑 똑같다? 그냥 곱한 거랑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코사인 0은 1이라서 그냥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평행한데 방향이 어떨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도 땡땡땡 정사각 벡터를 구해주면 원래 벡터랑 정사각 벡터랑 길이가 어때요? 크기가 똑같아. 근데 바닥 벡터랑 정사각 벡터가 방향이 어떻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A 내적 B는 크기를 곱해. 근데 부호를 뭐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크기 하면 양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방향이 반대면 코사인 180도예요. 이분은 가게.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음수가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를 그냥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줘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알아보는 거야. 사실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다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스타 다 계산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계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려보세요. 정의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정사역에서 작도할 수도 있어야 돼. 내적을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직이면 내적이 여기다. 저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요? 뭘 잡아요? 코사인 세타를 네. 안 구하고 그냥 나는 정사형한 길이 곱을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정사형 벡터 크기랑 바닥 벡터 크기를 그냥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적값은 음수가 나왔어야 돼. 정의대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냥 크기를 곱했으면 양수가 나오니까 그걸 뭘 바꿔줘야 된다? 마이너스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대답이 좀 느리다? 잘 모르겠어? 뭔 소리인가 싶어요? 예를 들면 제일 기본적인 유형은 그냥 뭐 이런 거 알려줘요. 이렇게 크기 3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60도일 때 A 대적 B를 구하시고 세타가 60도 A 대적 B는 이런 거. 그럼 정의대로 계산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크기 코사인 크기하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알려줘요. 1번 A 대적 B가 0이었대요. 와! 뭐야 크기인데 왜 0이야?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수직이었다. 얘 그러면 이루는 세타, 이루는 각의 세타가 몇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대적 B가 9였다. 이상하다. 얘는 크기가 3인데 크기 코사인 하면 3 코사인 했는데 그게 9가 나왔대. 뭔 소리야? 평행 같다. 근데 방향은 어땠다? 같았다. 그렇죠. 평행하고 방향이 같았다. 그냥 방향이 같았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A, B의 방향이 동일했었다. 이렇게 되면요 방향이 반대였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또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예각이다. 왜?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근데 얘 3, 3이니까 이게 9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세타는 무슨 각이다? 예각이다.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왜냐면 이루는 각은 0이랑 180도 사이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일 작을 때가 이때가 0도 점점 커지다가 제일 클 때가 몇 도? 180도. 그거보다 커지면 이거를 세타로 쓰기 때문에 180보다 클 수가 없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최소가 몇이고 0, 최대가 180 사이에서기 때문에 코사인의 부호를 보고 예각, 직각 평행, 분각 등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더라. 모르겠으면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돼요. 자, 우리가 정사형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을 또 하나 준비했어.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아니, 직각삼각형이 좀 모르네. 원의 지름. 원의 뭐라고요? 이걸 레프시는 안 하는데 원의 중심. 자 그러면 따라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고 원주 위에 한 점을 꼭 말을 놓긴다. 그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뭐의 성질? 원주각의 성질이죠. 원주각의 성질. 모르구나. 자 그래요? 따라서 중심각과 원주각은 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뭐 기준 판단한다고? 호의 양끝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었어. 그럼 무슨 각이라고 불러야 이름이 적절할까? 따라서요. 호의 양끝과 중심을 연결해서 만든다. 그래서 무슨 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심각. 원의 둘레를 한자로는 원주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원주. 호의 양끝과
O 위에 있지 않은 다른 원줄 위한 점. 따라서 O의 약분과 원줄 위한 점을 위해서 만든 강이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주강. 증명은 안 할게요.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이 나올 때 O의 약분점 어디에 연결한 거야? 중심 연결해서 만든 강 몇 도? 180도로. O의 약분점과 어디를 연결해서? 원주 위안점을 연결해서 만든 거니까 무슨 각? 몇 대면? 1대 1이니까 무조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무조건 되는 거야. 이거는 꼭 알아놔야죠. 고사까지 계속 나오니까. 자, 이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거 보자마자 집 가는 거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밑변 지름이라면. 그때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지름의 벡터, 또 다른 한 선분을 가지는 벡터 이렇게 가질 때 정사용한 길이의 곱인데 누구를 누구에다 정사용시키면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혜린아 읽어줘. 첫 번째 1번 뭐예요? 빗변의 정사용. 여기 빗변 을 정사용. 빗변에라는 얘기는 빗변이 아닌 애를 빗변에다가 정사용시키는 얘기죠. 자, 그러면 L2를 내가 정사용시키겠다는 얘기야. L1은 바닥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시점은 통이 돼 있으니까 조점만 땡땡땡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하세요. 내점은 정사용한 길이의 곱.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뭐 해주면 돼요? 곱하면 돼요. 와씨, 몇인지 바로 못 구하겠어. 근데 봐봐. 2번 누구를 정사용? 빗변을 정사용. 빗변은 나머지 다른 애 정사용 시키면 기분 조금 좋아. 왜냐면 종점 수선 발 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정사용 벡터랑 바닥 벡터랑 크기가 어때버려요? 같아버리죠. 그럼 얘는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얘 A, B 벡터를 칩시다. A 내적 B가 얘 A 벡터 크기는 L1, B 벡터 크기는 L2였는데 누구 제곱이 돼버렸구나. L2 제곱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개꿀. 이거는 간단하게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 A 내적 B는 정사용한 길이 몇인지 모르겠어. 모르니까 L2니까 여기는 L2 코사인 L1, L2, 코사인 다 계산을 막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따라하세요. 빗변을 정사용 하면은 다른 한변 길이의 제곱이 돼서 계산하기 훨씬 편하다. 해서 관찰한다면 따라서 빗변을 정사용 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더라라는 거 써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 내적의 정의 A 내적 B는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하학적 의미 따라서요. 정사용한 길이의 곱. 계속 정사용했을 때 어떤 상황들을 내가 직접 여러 가지 예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경험을 하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재현, 그 다음 내용은 뭐래요? 벡터의 내적이 네, 뭐라고요? 벡터의 내적이 이런다. 네, 실제로 벡터는 곱하기 한 종류라고 그랬죠?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자, 제일 먼저 본 게 보통 교환 법칙이죠. 위치를 교환하는 똑같은 거. 자, A 내적 B랑 B 내적 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냐면 정의 자체가 A 내적 B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실수니까 실수의 곱에서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실수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정의랑 똑같은 거야? B내적 A.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곱하기 할 때 바꾸고 싶다면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바꿔도. 자, 그 다음에 내적과 뿔만 더하기 빼기의 분배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냥 미지수, 벡터가 아니라 어떤 실수, 미지수 A, B, C였다면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됐을 텐데 분배하면 A 내적 B하고 뿔만 A 내적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거를 증명을 할 게 좋은데 성립하는데요. 왜 성립한다고 설명했는지 이거 증명을 해야 되나? B 플러스 C 작도로 증명을 해야 될까? 이거 이루는 각까지 정의를 해놓고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세타 이루는 세타 1, 세타 2 뭐 이렇게 나왔을 때 B 플러스 C, B 플러스 C 이거는 증명을 일단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뿔마와 내적에서는 분별줄 써도 된다 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내적과 내적에서의 이 결합의 위치를 바꿔도 되는가. 자, 예를 들면 A 내적 B 이건 똑같은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A, B, C가 모두 평행하지 않은 세 벡터라고 생각을 해볼게. 평행하지 않아요. 평행하면 무슨 배관계? 그럼 평행하지 않으면 실수 배관계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봐봐. A 내적 B는 벡터 곱하기 벡터였어. 벡터 내적 벡터죠? 근데 이거는 벡터야 실수값이야. 길이는. 실수값은 길이. 벡터의 그 길이니까 실수값이잖아요. 이거 벡터야 실수값이야. 실수값. 코사인 세타는 벡터야 아니면 어떤 실수값이야? 실수 곱하기 실수 곱하기 실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내적의 결과는 항상 실수예요. 뭐라고요? 이게 물리에서는 예전에 벡터가 아닌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너네 스칼라 들어본 적 있냐? 있어요? 어디서 들었어? 물리에서 물리 안 하는 사람 스칼라 아나? 얘는 스칼라 아나? 그래요? 그럼 벡터의 합은 결과 벡터로 나오면 더하기 빼기는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 값으로 나와요. 실수 값이 나오는 게 있는 거야. 자, 봐봐. 얘 내적하면 결과가 무슨 값으로 나올 거라고요? 스칼라 값으로 나와. 실수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거는 A의 실수배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얘는 이거의 결과가 스칼라 값, 실수 값으로 나올 거야. 이게 누구의 실수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실수배랑 C의 실수배가 같아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A, C가 평행하지 않으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평행했다면 같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평행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서 항상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근데 얘는 실수배와 내적이 같이 있을 때 결합을 바꾸고 먼저 누구를 먼저 계산하냐에 따라 결과가 같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수배하고 실수배를 해도 내적 벡터죠. 벡터를 실수배하면 늘린 벡터니까 얘는 벡터야. 벡터 내적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거나 K하고 A 내적 K를 하나 또는 A랑 KB 벡터 이렇게 실수배를 하나 어차피 결과가 항상 얘는 똑같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 자주 나오는 케이스. 5, 6번은 연산 법칙은 아니고 자주 나오는 거라서 좀 기억하라고 해놓는 거야. 자, A 내적 A는 따라하세요. 자신과의 내적은 다시 자신과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 자, 왜 그런지 볼까요? 내적의 정의 크기 코사인이죠. 얘 크기는 절대가 A. 얘 크기도 뭐야? 절대가 A. 똑같은 벡터니까 이루는 각이 몇일까요? 코사인 영도도 몇이니까? 1. 그래서 절대가 A. 크기에 뭐가 되는 거야? 따라가요. 자신과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크기의 제곱을 내가 자신과의 내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따라하세요. 자신과의 내적은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은 자신과의 내적.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차 결합에 제곱이 되는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니까 한번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그냥 써본 거예요. 자, 얘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냐면 그냥 일반 미지수 쓰듯이 그냥 m 벡터 a n 벡터 b m 벡터 a m 벡터 b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거는 똑같이 그냥 분배법칙을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바로 완전 제곱 풀듯이 풀어도 결과가 똑같아요. 저희 완전 제곱 푼다 생각하고 풀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얘 두 개가 내적이 되겠죠? m 벡터 a 하고 뿔만 한 다음에 9배하고 a 되죠?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뒤쪽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얘들아? n제곱 n 벡터 b 내적 n 벡터 이렇게 실수배는 어차피 순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m제곱 a 내적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내적 a는 우리가 자신과의 내적이니까 크기에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풀면 이거 제곱하겠죠? 그럼 a 벡터 a 이렇게 되니까 m 제곱한 다음에 a 내적 a를 우리가 크기에 뭐로 바꿔버릴 거고요? 제곱 바꿔버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뒤쪽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2에는 a 내적 b 또는 그냥 크기 곱사이를 바꿔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그럼 뒤쪽은 뭐라고 쓰면 될까? n제곱 계속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b 내적 b를 뭐로 바꿔 쓰는 거야? 크게죠. 이렇게 줄 계산을 하게 된다. 써보세요. 3번만 주시면 돼. 3번은 아닌 케이스를 써놓고 저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증명을 안 했잖아. 예시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일반화 시켜서 항상 성급하게 보여주려는 건 좀 애매하긴 해요. 식으로 계산 때려박아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고 2번만 간단하게 일단 그림으로만 다 쓰고 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불만한 분배법칙 풀 수 있으니까 6번 저기 1차 결합의 제곱을 계산을 저렇게 할 수 있더라 가 된 거고 저 2번이랑 5번 이용해서 저희 6번 식이 저렇게 1차 결합 계산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번은 예시를 하나 그냥 딱 들어서 확인을 해보는 정도로 한번 넘어갑시다. 벡터 A가 있고 크기가 뭐 15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벡터 B 벡터 C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랬을 때 B 플러스 C가 이게 B 플러스 C가 되는 거 맞나요? 벡터 1차 탑벡터라고 부르죠. 탑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좌변은 어떤 의미냐? 더하기일 때만 증명을 할게요. 합벡터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걔랑 A를 뭐 해라? 내적해라 이거 좌변은. 자 그럼 어떻게 됐냐? 합벡터를 먼저 구해서 노란색 구했죠? 그랬을 때 손에 발 정사용을 한 다음에 이 크기랑 이 크기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은 땡땡땡 내렸을 때 이 길이를 뭐 이 길이를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는 몇이겠어요? 정사용의 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정사용한 길이고 정사용한 길이가 몇인데? 합벡터 길이가 5죠? 정사용했을 때 5 곱하기 몇을 해주면 10 해주면 50 이렇게 내적값이 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만약에 따로따로 한번 해볼까요? 좌변은 뭐냐? A랑 B를 먼저 내적해서 정사용한 길이의 곱을 구한 다음에 플러스만 하겠죠? 플러스하고 A랑 C랑 내적한 값을 더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A 내적 B를 구하면 내가 B만 내려볼까요? 땡땡땡 하면은 정사용한 길이가 몇이야? 2 곱하기 그 다음에 C도 땡땡땡땡 내리면 C를 정사용한 길이가 몇이에요?
3. 그럼 3 곱하기 10 이거고 아까 구한 건 이 정사형은 길이 몇이요? 아, 합벡터를 먼저 구했죠? 합벡터가 정사형 시켜졌을 때 길이가 몇이더라? 이렇게 하거나 똑같은 거죠. 둘 다 결과가 몇으로 똑같기 때문에 50 이런 느낌이에요. 이 정도 확인만 하고 제대로 증명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야 되잖아.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증명하기 좀 편한 거는 뒤에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성분 기억나요? 성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변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변하냐 성분 있죠? 성분을 내적으로 내적을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를 먼저 증명하고 얘를 성분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조금 더 할만하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증명이 좀 힘들어요. 성분 내적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이대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성분 나오고 나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자, 이번에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에요. 자, 얘는 증명을 보여줄까? 좀 번거롭긴 한데 50분? 야, 얼마나 남았냐 뒤에? 몇 가지 나왔잖아 이거는? 이게 세로 좀 이것저것 됐거든?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여기 해결해 있어. 아! 자, 보세요. A 벡터 한 다음에 는 했죠, 는. 는하고 쓴뒀다 하면 이게 성분을, 내적을, 벡터를 총시작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이 벡터야, 이 자체가. X 성분이 몇이고? A1. Y 성분이? A2. 그러니까 A1, A2 이렇게 증명하는 벡터다라는 벡터를 표현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B 벡터를 성분으로도 나타낼 수 있더라. 다 된 거고. 자, 그때 A 내적 B는 따라하세요. 성분을 곱하고 더한다. X 성분, X 성분 곱하면 뭐라 쓸 수 있죠? A1, B1. Y 성분끼리 곱하면 뭐라 쓰죠? 한 다음에 둘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개꿀이에요. 자,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했더라? 자, 저변형으로 대입할게요. 자, 열심히 해볼게. 안 해보 말고. 야, 이거 한번 보여볼까? 이거 까먹었어. 하나는 기억나. 하나는 코사인 법칙이었어. 코사인 법칙. 정과 정사의 거리 법칙인가? 네, 여기를 A, 여기를 B 라고 해볼게요. 그럼 A 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A1, A2. 여기 B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B1, B2. 시점이 원점이 되면 종점이랑 성분이랑 결과가 똑같아지죠. 정의할 때 그래서 좀 일치된 표정인데. 자, 그때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으로 내가 성분 AB를 구하려고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AB는 하고 안 쓰고 AB 제곱은 한번 써야겠죠. 코사인 법칙이니까 AB 제곱은 하면은 자, 이 길이 성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가 벡터의 크기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기억나요? 피타고라스 좀 이거 루트 한 다음에 B1 제곱 플러스 자, 이 길이는 뭐라 쓸 수 있죠? 루트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자, 코사인 법칙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빼기 2배 얘 곱하기 얘 코사인 세타 얘 코사인 법칙이죠? 기억나요? 이렇게 있을 때 코사인 법칙 따라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D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이게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뒷부분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이었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웠었죠?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자, 기하에서 몰라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수투 풀 때 코사인 법칙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제 제곱이니까 뭐라 쓸 수 있을까? 얘 제곱부터 먼저 쓸까요? A1 제곱 플러스 B1 제곱 이게 이 성분의 제곱과 뭐하나? 더하기 누구 제곱? B1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해주면? 지울게 마이너스 2bc니까 마이너스 2 루트 한 다음에 루트 또 정신 차리세요.
A2 제곱 그 다음에 B1 제곱 플러스 요렇게 하고 코사인 아 쉽지 않았어. 그러면 이게 무슨 법칙으로 길이 제곱을 표현해 본 거야? 코사인 법칙으로 성분 AB 제곱을 표현해 본 거야. 그리고 내가 얘네 종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내가 피타고라스를 쓰지. 이거를 보면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피타고라스 적용을 했었고, 자 이게 제곱은 뒷변의 제곱은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은 원래 루트 해야 되는데 지금 제곱했죠? 그럼 따라하자. x좌표 차이 제곱. 그러니까 b1 마이너스 a1의 제곱 이 밑변의 길이 제곱이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x좌표 차이 제곱, y좌표 제곱 이게 밑변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식 쓰는 거죠. 정말 전달 거리 공식으로 괜찮아. 더하기 무슨 좌표 차이 제곱? 그럼 b2 마이너스 a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몇 개를 보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도 AB의 제곱, 얘도 AB의 제곱 둘이 어떻다? 하기 전에 전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갖다로 해서 소거를 좀 시켜볼게. 자, 얘는 하면은 A1 제곱 나오고 A2 제곱 나오고 B1 제곱 나오고 B2 제곱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뭐 나와요? A1, B1 여기서 뭐 나와? 마이너스 2, A2, B2 이렇게 전개하면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는데 A1 제곱, A2 제곱, B1 제곱, B2 제곱 똑같죠? 싹 다 뭐 할 수 있어요? 소화할 수 있죠. 이렇게 소화시키는 판단을 해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죠? A1, B1, 마이너스 A2 플러스 고마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쉽지 않았어. 마이너스 2하고 얘랑 마이너스 2하고 얘랑 어떻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하, 그렇구나.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절대값 벡터 A를 써도 되냐? 이게 성분 길이였어, 성분 길이. 맞아요? 네. 이거 뭐라 써도 되겠는가? 그래.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괜히 나 전개를 해버렸네. 자, 그러면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가 뭐랑 똑같다? A1, B1 플러스 A2, B2. 근데 얘가 누구의 적이라서? A 내적이 되죠? 그래서 내적은 성분을 이용한다면 따라하세요. X 성분 곱하고 Y 성분 곱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충은 1,3 이라는 벡터가 있고 대충 얘는 몇 콤마 몇 정도로 보이냐? 성분이 대충 3 콤마 뭐 이런 느낌? 대충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 이게 벡터 A, 벡터 B 1,3 내적 3, Y 이거 A 내적 B를 쓴 거랑 똑같아. 이 벡터니까. 자, 계산해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먹기리 곱하고 X 성분 곱하면 몇이죠? Y 성분 곱하면 몇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6 하면 몇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굳이 여기서 막 정사하고 각도를 구할 필요가 없더라. 각도 어떻게 구해? 되게 모르잖아. 몰라요. 그래서 두 벡터에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내적을 이용하면. 왜냐? 지금 내가 내적 코사인 알았어 몰랐어? 내적할 때 모르는데 따라서 성분 내적 성분으로 내적 그럼 성분 내적이라고 부릅시다. 성분 내적으로 그냥 내적 값을 구해버렸잖아. 근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각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어. 각을 구하는 도구를 쓸 수도 있어. 자, 이게 몇 대면? 1대 3대 이 몇이야? 2대 3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A 내적 B는 내적의 정의대로 쓰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크기 코사인 루트 10 그 다음에 루트 14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따라서 성분 내적 했더니 몇 나왔어? 그럼 내가 뭐 어느 나무 바꿔 쓸 수 있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 값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일반화시켜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A 내적 B는 정의대로 쓰면 A 내적 마트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는 라고 쓴다면 이걸 뭐 해버리면? 넘겨버리면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절대값 A, 절대값 B 분의 A 내적 B.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크기 곱분의 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걸 성분으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굳이 귀찮지만 표현한다면 이 크기, 벡터의 크기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 루트 A1제곱 플러스 또 A2제곱. 고마워요. 루트 한다면 뭐라 쓸 수 있죠? B1제곱 플러스 분의 내적 성분으로 바로 계산하는 A1, B1 플러스 요렇게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크기 곱분의 내적. 성분을 알고 있다면 A1제곱 플러스 A2제곱 B1제곱 플러스 A2제곱 네, A1, B1 플러스 A2, B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건 예시니까 저거 위주로 쓰세요. 증명도 안 써도 괜찮아. 성분 내적 증명을 너희가 할 수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결과만 정확히 알아서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갔다 오세요. 잠시만요. 여기 써야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요. 너희가 써야 될 건 이게 다야. 나머지는 증명하느라 썼던 거니까 안 써도 돼요. 좀 더 협담합시다. 네. 추워? 알겠어. 할부까지인가? 죽겠네. 시발. 왜? 지랄. 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내가 정주한 이름 써서 잘하는 거 이웃도 좀 좋을 것 같아? 뭐라고? 야, 네 만약에 내가 추천이를 있어가지고 2만 원 받았어. 2만 만 원 원 나왔을 거야? 야, 왜 나와? 의지가 있지. 야, 근데 말해줬잖아. 평소에 나한테 돈 준다고. 근데 네가 썼잖아. 내가 말해줬는데. 야, 왜 나와?
아직 시험 안 봤다. 근데 이 새끼 하면서 수업 쳐지도 지켜봐요. 아직 시험 안 봤어. 새끼 내 등 뒤에서 폰만 하잖아. 맞긴 해. 그만 한다고? 아니 수업 들어갔을 때. 야, 나 저거 조금 좀 갖다 줘. 그럼 싫어. 아, 왜? 마음 좀. 진짜 제발. 저거 마음 타령이야, 맞지? 의리가 있지. 내가. 우리 딱 없어. 야. 아 죽겠다. 보자.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내적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내적을 다룰 것인가 에 대한 크게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볼까? 아, 좀 애매한데? 저렇게 해볼까? 좀 애매한데? 해서 이 4가지 정도는 고려를 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풀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걸로. 자, 첫 번째 뭐를 관찰해보래요? 정사요. 내가 어떤 내적을 구해라? 그럼 정사형에서 내가 크기 곱하기 정사형 크기 곱하기 원래 그 바닥 배트 크기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으면 끝내버려야 돼.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된다면 가장 빨라. 그래서 1순위는 무조건 정사형을 관찰해야 돼. 뭘 관찰해라? 정사형을 관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사형을 좀 쓰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라. 정의로 그냥 크기 코사인 스타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계산해버려라 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를 제작할 수도 있대요? 중간 지점을 제작할 수도 있다. 당연히 저거는 원 위점이 종점일 때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중간 지점으로 제작해서 관찰을 하겠죠. 자, 그리고 뭐로 계산을 할 수도 있더라? 성분으로 표현하기 좋다면 적당히 성분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더라. 이것들은 다 한번 해볼 거야. 자,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 4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이거는 2306이니까 작년 6월 평가원 27번에 있던 문제인데, 자 봅시다. A, D는 2라고 했으니까 표시 한번 해볼게요. A, D 표시하죠. A, B, C, D가 루트 2. 여기 있네. 왼쪽 루트 2, 오른쪽도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래요? 45도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이등변 떠올라야 돼요? 지금 이등변 몇 대 몇 대면? 해서 알았으니까 표시해줘야지 당연히. 제발. 모르겠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해석한 거죠. 인 사다리꼴 ABCD가 있다. 그러면 AD랑 BC가 평행하다. 당연히 평행하는 것처럼 좀 풀고 있었어. 자, 그리고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을 E, 여기가 교점 E구나. 그러면 이게 좌우 대칭인 거 보이니? 그럼 여기 얘네들 중간 지점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BC의 내리선발 H, AH와 수선과 BD 대각, 아니죠? 맞나요? AH와 BD의 교점을 F라고 본다네요. 한 대각선과 수선의 교점을 F로 놓고 그때 AF 내적 C2를 구하래요. 자, 구하는 데만 우리가 색깔을 표시 자세히 한번 보면은 AF 이거죠. C2는 어디겠지? C E가 안 보이네? 알겠다. C 이거에 내적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사형을 내적을 다루는 방법 몇 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가지.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1번 뭐를 관찰해라? 정사형. 이게 되면 제일 편하고요. 안 되면 뭐로 계산해버려라? 정의. 세 번째는 우리가 뭐를 제작할 수도 있더라? 이건 주로 동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중간점을 제작을 했었죠. 합백터 1차원 벡터랑 똑같아요. 중간 대점. 자, 4번은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분 대점을 계산해버려라. 자, 첫 번째, 얘 정사형한 기계 곱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바닥의 역할을 놔야 돼요. 첫 번째, 얘를 바닥으로 놨어? 그럼 난 손에 발 내리면 정사형이 다 요만큼 정도 될 것 같은 느낌 보이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 길이는 뭐 피타고라스 중에 구한다고 쳐.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은 포기. 정사각 포기. 그럼 이제 뭐로 계산할까도 생각해보는 거야. 정의를 쓰려면 각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둘 사이에 뭐를 알아야 돼요? 코사인 세타값까지 알아야 돼. 자, 얘 뭐를 알 수 있느냐? 크기 구할 수 있는지 보면은 야, 이 크기 구할 수 있냐? 저 크기를 너네 구할 수 있어요? 정사각으로 끝나네 그러면. 정사각도 할 수는 있었네. 얘를 바닥으로 생각하고 얘를 손을 내리면은 정사각 벡터가 이렇게 정사각 벡터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노란색 길이랑 빨간색 길이를 곱한 다음 방향이 어때 지금 둘이? 반대니까 부호만 뭐로 써주면 이렇게 하면은 1번 정사각으로 관찰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평면도형에 대한 성질을 잘 이용해야 돼요. 특히나 닮은. 자, 그래서 노란색을 구하고 싶다? 그럼 내가 얘를 구해서 얘를 구할 거 어떻게 하냐? 나는 요 삼각형을 볼 거야. 이거는 작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요 삼각형에 닮은 걸 이용할 거야.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끊으면은 이 조그만 초록 삼각형과 긴 초록 삼각형이 닮음인 거 보이나요? 닮은 비가 몇인지 알려면 밑변을 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쪽은 몇이야? 그러면 몇 대 몇 닮음? 1대 3 닮음이니까 높이도 몇 대 몇? 1대 3인데 여기 1이야. 그럼 이 높이는 몇이겠어요? 그렇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남은 요 길이가 몇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란 삼각형의 크기 노란색 벡터의 크기 알았어? 자, 이번에 빨간색만 알면 되죠? 이 높이랑 똑같은 말 맞니? 요거? 이거는 이렇게 요걸 주셔야 돼요. 얘랑 얘를 구하면 좋지 않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닮음인 거 보이나요? 이 삼각형 가로 길이 몇이야? 2. 절반이니까 2 되는 거죠? 이 큰 삼각형은 가로 길이 몇이야? 3. 그럼 몇 대 몇 닮음? 2대 3 닮음. 근데 그럼 높이도 몇 대 몇? 2대 3. 근데 여기 3의 비율이 1이에요. 2에 해당하는 비율의 길이가 몇일까?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이 벡터의 크기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용한 크기에 곱하면은 어떻게 되죠? 따라서 매점값은 몇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하고 부호는 뭐로? 마이너스 몇 분이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솔루션 1. 뭐를 이용한 거? 정사용. 을 이용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거 문제 되게 공부하기 좋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의로도 가능한지 봅시다. 정의를 알고 싶다? 그럼 우리가 따라서 크기와 코사인값 를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얘 크기 우리 아까 구해봤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아까 요 수선을 내가 요 삼각형 해가지고 몇 대 몇 닮음이어서 1대 3 닮음이어서 여기가 1, 여기 높이는 해서 이 크기가 몇이다? 이걸 구해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 크기 이거 비변의 길이 이거 구할 수 있냐 이거? 이 높이 몇일까요? 2, 3, 똑같이 여기 3분의 2.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여기? 1대 3대 루트 10에서 여기 똑같이 1대 3대 루트 10이야. 3 여기 1이고 3이 루트 10.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10이니까 여기다 몇만 곱해주면 3분의 2하고 루트 10만 곱해주면 1대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럼 크게 알았으니까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세타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코사인만 알면 되니까 코사인은 내가 여기 삼각형에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 평행이동 시키면은 이렇게 평행이동 되겠죠? 시점을 맞추면은 각이 무슨 각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둔각으로 확인할 수 있나? 자, 그럼 내가 요 각의 코사인을 알면 각변환을 이용해서 내가 얘에 대한 코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를 구하는 게 궁금하겠네. 자, 얘 코사인 값 구할 수 있나? 얘 세타 프라임이라고 볼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자,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루트 10이었어.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몇 분이면? 10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얘네들의 코사인 값이니까 억각하면은 여기가 세타 프라임, 얘랑 억각 관계 맞나요? 평행하게 성분 그으면 억각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거든. 이거 얘 세타라고 하면은 얘를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거라서, 그럼 코사인 세타를 보고 싶다? 코사인 다음에 뭐 빼기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는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각변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마이너스 5가 몇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대로 바로 가는 거지. A 대적 B는 하면은 따라서요. 크기 코사인. 크기 짧은 거 몇이고, 그다음 긴 거 몇이고, 3분의 2를 드시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네, 해서 9분의 4에다 9를 뭐로? 이렇게. 이게 솔루션 2. 뭐를 이용하고? 내 지금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래서 작도가 가능하다면 정상이 훨씬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세타 막 이따고 막 부하 공식 이따고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중간 지점은 동점이 아니니까, 원위점이 아니니까 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분을 하려면 축이 먼저 정의가 돼야 돼. 뭐가 정의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X축, Y축 방향의 변화량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X축 방향, Y축 방향만 정해주면 돼요. 변화량만 알면 되니까. 자, 아까 성분의 길이 열심히 구했지. 똑같이 구해. 그러면 요 벡터는 X축 방향으로 변화량이 있어요, 없어요? 시점과 종점의 X축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 벡터는 내가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X 성분이 몇인 거야? 0이고요. Y 성분은 Y좌표 방향, Y축 방향 변화량이니까 몇만큼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3분의, 그러면 이렇게 성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찬가지로 요 벡터도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여기서 1로 갔으니까 X 변화량은 아까 이 밑변의 길이 몇이었죠? 2. 이 X 성분 몇인 거야?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Y 성분은 Y축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적값은 A 내적 B는 하면은 X 성분끼리 뭐하고? 곱하기 0. Y 성분끼리 뭐야? 마이너스 2분의 4. 그걸 뭐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4. 이게 뭘 이용하고? 성분을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다음에 수 있다. 다음. 자, 이거는 17년. 17 학년도가 아니라 17년. 17년 10월에 봤던 기하 28번. 네,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4 표시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 그냥 경험으로 다 가져가야 돼. 보세요. 제가 봐. 다음 주 숙제할 때는 이거 영상을 좀 봐봐. 자, 내부에 원이 접하고라고 했으니까 중심에 손해만 해도 귀찮으니까 안 할게. 필요한 거 할게요. AB와 BC에 접하고 반지름 1인 원, C1 이거 말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AD와 CD에 접하고 반지름 1인 원, C2 이거 말하는 거네요. C1과 AB의 접점이니까 요점. 얘 동점이야, 정점이야? 정점. 접점이니까 정점. 진짜 고정이야. 자, 그리고 C2 위에 한 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Q는 동점이야, 정점이야? 원 위로 움직이는 동점인 거야. 그랬을 때 SD 이 고정된 벡터와 PQ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뭐부터 보려? 정상부터 보려. 야, 얘를 바닥으로 놓으면 끔찍한 일이 생겨. 바닥이 계속 변해요. Q에 따라서. 얘는 변해 안 변해? 얘를 바닥으로 놓는 게 맞아. 그러면 따라서 내적은 정사각형 길이고. 자, 여기 있다고 치면 손에 말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 곱하면 그게 내적값인 거야. 한 이쪽으로 오면 내적값이 커질까 작아질까? 이 크기는 고정이죠? 근데 정사각형 벡터의 크기가 더 어떻게 됐어? 커졌으니까 내적값은 어떻게 된 거야?
커지는 거야. 여기 오면 좀 더 어떨까요? 커져. 언제 제일 클까? 점점 줄어드네. 언제가 제일 컸을까?